성재는 그날 밤 한 문장 때문에 숨이 턱 막혔는데요. 싹 수 없다고 속으로 욕했던 그 사람이 지은호의 친모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성재는 문 앞에서 두 사람을 본 순간부터 머릿속이 계속 뒤집히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지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미안함이 아니라 이겨야 한다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성재는 그 장면이 이상하다고 느꼈는데요. 지은호는 울기보다 이를 악문 얼굴이었고 고성이도 사과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모녀라기보다 이미 서로에게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성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박진석이 비서를 통해 들었다던 소식이 떠올랐어요. 우진이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휴학했다는 얘기였고요. 그게 간이식까지 했다는 말이었어요. 그때 성재는 속으로 의아했어요. 고성이는 늘 큰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집안은 신경 쓰지 말라고 밀어붙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준의 일까지 입을 다물었다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박진석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원래 걱정이 있어도 겉으로는 티를 잘 안 내는 사람이었고요. 대신 비서에게 조용히 확인만 더 시키는 쪽이었어요. 성재는 그 차가운 무심함이 그때는 그냥 성격인 줄 알았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 그 무심함이 가장 무서운 방식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박진석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척할수록 이미 다른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일 때가 많았거든요. 성재는 그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고성이는 그날 이후로 성재를 피했는데요. 피할수록 성재는 더 확신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숨기는 건 작은 실수가 아니라 박진석까지 흔들 비밀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성재는 자기 방 문을 닫고도 손이 떨렸어요. 분노보다 공포가 먼저였어요. 자기가 믿어온 가족의 모양이 무너지는 공포였어요. 그때 성재 휴대폰이 울렸는데요. 수빈은 아니었어요. 수빈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성재도 먼저 누르지 못했어요. 헤어진 말이 사실일수록 마음은 더 아프게 남아있더라고요. 화면에 뜬 이름은 이지혁이었어요. 성재와 지혁은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닌 사이였고요. 지혁은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지혁은 성재에게 지금 멈추면 더 위험하다고 잘랐어요. 성재는 반박이 올라오다가도 입이 막혔어요. 맞는 말 같았거든요. 성재는 이를 악물고 물었어요. 지혁은 뭘 알고 이렇게 말하냐고요. 지혁은 한숨부터 길게 뱉었어요. 지혁은 지은호가 복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성재는 그 말이 낯설었는데요. 지혁은 더 날카롭게 이어갔어요. 자기가 10년 넘게 지은호 편이었어도 지금은 출근하라고 몰아붙이고 있다고요. 성재는 그 대목에서 소름이 끼쳤어요. 내 편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 내 방식대로 움직이라는 말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혁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섞여 있었어요. 지은호를 살리려는 선택이 지은호를 숨막히게 만드는 걸 지혁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같은 시간 지은호는 정순이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요. 정순이는 원래 손님 때문에 문을 닫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은호 얼굴이 먼저였어요. 정순이는 위로를 길게 하지 않았어요. 정순이는 지강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전쟁이 된다고 못 박았어요. 지강호는 옆에서 밥을 먹다가 젓가락이 멈췄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어깨가 굳어 있는 게 보였어요. 지은호는 그 어깨가 가슴을 찢었어요. 우진을 지키려 한 선택이 가족까지 위험에 묻고 있다는 감각이 더 선명해졌거든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열어 부산 동성병원 쪽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겉으로는 평소랑 비슷했는데요. 지은호는 이상하게 불길했어요. 이런 불길함은 자주 맞았거든요. 지은호는 송금 내역을 다시 정리해 별도 폴더로 옮겼어요. 돈은 우진을 살리는 줄이기도 했지만 누군가에게 잡히면 목줄이 될 수도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수빈은 그날도 방 안에서 이력서를 열어놓고 멍하니 있었는데요. 눈이 퀭한 상태로 성재 영상이 계속 떠올랐어요. 수빈은 취업 사이트를 넘기며 스스로를 붙잡으려 했어요. 도망인지 살아남기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철은 그런 수빈을 보고 목소리가 딱딱해졌어요. 화가 아니라 겁이었어요. 이상철은 취직은 해야 한다고 눌렀어요. 그리고 결혼은 끝내자고 못을 박았어요. 수빈은 대답을 길게 못했어요. 고개만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승낙이라기보다 겨우 숨쉬는 동작처럼 보였어요. 김다정은 말 대신 수빈 손만 잡았어요. 부모는 딸이 아직도 성재를 놓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더 불쌍했어요. 성재는 결국 지은호에게 연락을 넣었는데요. 지은호가 받자마자 성재는 사과부터 꺼냈어요. 성재는 그때 자기가 뜯어말렸던 일이 마음에 걸린다고 털어놨어요. 지은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었어요. 지은호는 성재를 탓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아팠어요. 지은호는 대신 성재에게 확인했어요. 성재가 박진석에게서 뭘 들었는지요. 성재는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우진 휴학과 간이식 얘기를 비서 통해 박진석이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복도에서 고성희와 지은호를 봤다는 것이요. 지은호는 그 얘기를 듣고도 우진 이야기는 더하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우진을 지키려면 단어 하나도 함부로 흘리면 안 된다는 얼굴이었어요. 성재는 그 표정을 보고 확신했어요. 지은호 침묵은 거짓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요. 그날 밤 고성희가 성재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고성희는 평소보다 더 다정한 말투를 꺼냈는데요. 다정할수록 급하다는 걸 성재는 알고 있었어요. 성재는 결국 집으로 갔어요. 거실에 앉아있는 고성희는 웃지 않았는데요. 고성희가 웃지 않을 때는 이미 계산이 끝난 때였어요. 고성희는 성재에게 아버지 앞에서 말실수하지 말자고 눌렀어요. 성재는 그 말에서 진실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뉘앙스를 느꼈어요. 성재는 참다가 결국 터뜨렸어요. 성재는 우진 얘기를 왜 숨겼냐고 먼저 찔렀어요. 성재는 아버지가 비서 통해 우진 휴학과 간이식 가능성을 이미 들었다고도 덧붙였어요. 고성의 얼굴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성재는 그 흔들림에서 확신을 더 얻었어요. 성재는 마지막으로 딱 한 줄을 던졌어요. 성재는 고성희를 보며 그 싹수 없다던 사람이 어머니였냐고 물었어요. 고성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어요. 그 순간부터 고성희는 사과 대신 방어로 넘어갔어요. 고성희는 박진석을 방패로 세웠어요. 박진석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성재는 그 문장이 너무 교묘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고성희는 죄를 말하지 않고 결과만 말하고 있었거든요. 성재는 고성희를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정말 아버지를 위한 마음이면 왜 이런 것까지 숨겼냐고요. 고성희는 대답을 피했어요. 고성희는 결국 거래처럼 말했어요. 성재 인생을 생각하라는 쪽으로요. 성재는 그 말에서 더 확신했어요. 고성희가 지키려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리라는 걸요. 그때 박진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재로 오라는 호출이었어요. 성재는 그 한마디에 등골이 차가워졌어요. 고성희는 성재가 움직이려는 순간 손목을 덮어 눌렀어요. 힘으로 꽉 잡진 않았는데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고성희는 공포로 사람을 묶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지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병원 쪽이 수상하다는 짧은 문장이었어요. 성재는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어요. 문 안에는 박진석이 있고 문 밖에는 고성희가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 부산에는 우진이 있었어요. 성재는 입안을 한번 굴렸어요. 말을 꺼내면 끝이 날 것 같았는데요. 말을 안 꺼내면 누군가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성재는 결국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고성의 손이 더 깊게 파고들었어요. 성재는 고성희를 돌아봤는데요. 고성의 눈에 눈물이 없었어요. 그게 답처럼 느껴졌어요. 성재는 문을 열고 박진석을 마주했어요. 박진석은 성재 얼굴을 보자마자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박진석은 낮게 물었어요. 지금 누구 편이냐고요. 성재는 서재 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숨이 막혔는데요. 박진석은 앉아있는 자세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둔 사람 같았어요. 성재가 입을 열기 전에 박진석 눈빛이 먼저 묻고 있었어요. 너 뭘 숨겼냐는 눈빛이었고요. 박진석은 성재를 위아래로 한번 훑었어요. 그리고 아주 짧게 물었어요. 요즘 왜 그렇게 흔들리냐고요. 성재는 대답을 하려다가 목이 잠겼어요. 흔들린 게 맞았거든요. 흔들린 이유가 하나가 아니라서 더 무서웠고요. 박진석은 책상 서랍을 열더니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그 파일 표지엔 병원 이름이 박혀 있었는데요. 성재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박진석은 성재 표정이 바뀌는 걸 보고 확신했어요. 박진석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다시 물었어요. 이거 너도 아는 일이냐고요. 성재는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를 맞았어요. 아버지가 병원 이름을 들고 나왔다는 건 이미 누군가가 흘렸다는 뜻이었거든요. 성재는 고성희를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흘렸을 리 없었어요. 그러면 남는 건 하나였어요. 박진석이 이미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요. 박진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박진석은 성재 앞까지 걸어오더니 눈을 맞췄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물었어요. 누가 너를 막고 있냐고요. 성재는 본능적으로 문 쪽을 힐끗 봤는데요. 그 한 번의 시선이 박진석에게는 대답이 됐어요. 박진석은 미간이 더 깊게 접혔어요. 그 순간 성재 휴대폰이 진동했는데요. 화면엔 이지혁 이름이 떠 있었어요. 성재는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성재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금 아버지 앞이라고요. 지혁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지혁은 지금이 아니면 더 늦는다고 밀어붙였어요. 성재는 숨을 삼켰어요. 지혁은 감정으로 들이대면 성재만 다친다고도 덧붙였고요. 성재는 짧게 물었어요. 뭘 확인했냐고요. 지혁은 택시 기사까지 연결했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단지 앞에서 멈춘 차. 그 뒤를 따라 내린 사람. 기사 입에서 나온 기억이 하나의 줄이 됐어요. 성재는 그 순간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를 맞았어요. 이제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이 됐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혁이 움직이는 속도만큼 고성희도 흔적을 지울 거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고요. 성재는 통화를 급히 끊었어요. 박진석은 통화 내용을 다 듣진 못했는데요. 성재 표정만 보고도 감을 잡았어요. 박진석은 낮게 말했어요. 지혁이 움직일 정도면 이건 애들 일로 끝날 게 아니라고요. 성재는 그 말이 무서웠어요. 박진석이 판을 가족 대화가 아니라 권력 싸움으로 바꾸려는 소리였거든요. 문이 열리며 고성희가 문턱에 섰어요. 고성희는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그게 더 교묘했어요. 고성희는 박진석을 향해 변명하지 않았어요. 성재를 향해 조용히 눌렀어요. 오늘은 그만하자고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보며 차갑게 물었어요. 왜 내가 여기서 입을 얻냐고요. 고성희는 웃으려 했는데요. 웃음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고성희는 성재가 피곤해 보여서라고 둘러댔어요. 박진석은 바로 잘랐어요. 피곤하게 만든 게 너냐고요. 성재는 그 질문을 듣고도 고성의 편을 들지 못했어요. 성재는 미워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꾸 쌓였어요. 성재 머릿속에는 지은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울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던 눈빛이요. 성재는 그 눈빛이 오래 버틴 사람의 눈빛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 시각 지은호는 정순이 가게에 앉아 있었는데요. 부산 동성병원 쪽에서 메시지가 다시 왔어요. 보호자 확인하려는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은호는 손끝이 얼었어요. 지은호는 곧장 정순이를 봤어요. 정순이는 아무 말 없이 딸 눈을 보고 있었는데요. 정순이는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이 일이 이제 가게 문 안에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지강호는 옆에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지은호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지은호는 지강호에게 내일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지강호는 대답이 없었고요. 정순이는 딸에게 낮게 말했어요. 우린 이미 들어왔다고요. 지은호는 그 말에서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를 맞았어요. 혼자 버티려던 판이 가족에게 넘어오는 순간이었거든요. 서재로 돌아오면요. 박진석은 결국 성재에게 마지막 선택을 던졌어요. 박진석은 자기가 직접 묻기 전에 성재가 먼저 말하라고 했어요. 성재는 숨을 들이마셨는데요. 그 숨이 끝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성재는 입술을 때려 했어요. 지은호 이름부터 꺼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성재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산 번호였어요. 성재는 화면만 보는 것만으로 피가 빠졌어요. 박진석은 그 번호를 보자마자 눈빛이 확 바뀌었어요. 박진석은 단 한마디만 했어요. 받으라고요. 성재는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고성희는 성재 손목 위로 손을 올렸어요.
잡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성재는 결심해야 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전화를 받아 모든 걸 터뜨릴지요. 아니면 전화를 끊고 어머니부터 먼저 붙잡을지요. 그 순간 성재 입안에서 단어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어머니라는 단어요. 이제 고성이는 어디로도 숨을 곳이 남지 않았는데요. 박진석 앞에서 진실이 한 번이라도 튀어나오는 순간 고성이가 붙잡고 있던 자리와 관계는 동시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고성이는 끝까지 버티며 또 다른 판을 짜려 할까요? 아니면 결국 모든 걸 잃는 쪽으로 굴러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고성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분명한 건 거짓이 무너지는 속도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